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아주 처음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치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거예요.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만 원에 산 거를 만 원에 팔았는데 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고 0% 수익률에 팔아도 마이너스더라. 그걸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수수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세금이랑 주식을 아예 안 수수료. 하시던 그러니까 거예요? 아예 제가 대충 알기로는 막 0. 몇 프로 이상은 올라야 네.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처음 하시는 친구들이 이거 수수료 무료라고 해서 증권계좌 가입했는데 왜 이거 무료 아니냐고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던데 책 속에도 있더라고요. 예, 예. 수수료라는 게 이제 증권사가 보통 이렇게 무료 수수료다, 평생을 대우해주겠다.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수수료는 증권사에게 내는 수수료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네. 우리가 직접 거래소에 가갖고 저 살게요, 팔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증권사가 그것을 대리로 해서 사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수료를 증권사한테 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너무나도 경쟁이 심해지니까 우리 그냥 이런 거 수수료 안 받을게 제발 와줘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다 낮춰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수수료나 세금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죠. 주식을 이렇게 매도할 때 내는 네. 세금인데 그건 이제 0.25%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유관기관 수수료라고 해서 이것도 수수료의 일종인데 이것을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인데 우리가 증권사에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증권사가 그 주식을 전자 형태로 보관해 있는 이제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을 거친 다음에 이 예탁결제원에서 또 이름을 바꿔요. 이제 전자 형태로 뭐 이슬기에서 최정희로 바뀌었다.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갖고 이제 한국거래소에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중간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기관에 내는 수수료라고 해서 유관기관 수수료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이 수수료가. 그러면 이게 이제 거래 금액의 0.25% 플러스 또 유관기간 수수료니까 예. 금액이 크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그럼 네. 사고 팔 때 두 번 다 발생하는 거예요? 유관기관 수수료는 사고 팔 때고 세금은 이제 매도할 때만 내요. 이런 부분을 모르면 놀랄 수가 있죠. 예. 그 제가 보니까 최소 1%는 해야 내가 사고 팔아도 마이너스는 아니겠다. 여러분 1%는 꼭 먹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개장하고 나서랑 개장 후랑 조금 거래 방식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네,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저도 되게 헷갈려요. 음. 그 일반 뭐 단일가 뭐 약간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게 이게 다 마감하고 나서는 또 이제 뭐 살 때 뭐가 있더라? 동시효과. 뭐 이렇게 선택 옵션이 되게 많아서 예.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네.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거 타임라인마다 네. 뭐 8시 30분에서 8시 40분, 8시부터 9시 아, 막 이런 다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장전에도 동시효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단일가로 할 건지 네. 이게 또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효과라는 것은 그게 일단 뭐 10분 동안 동시효과를 한다라고 네. 치면은 그냥 제가 뭐 10,000원에 살게요 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뭐 15,000원에 살게요 20,000원에 살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거래소는 그냥 그 주문을 받아는 보는 거예요. 접수만 받는 거예요? 예. 그 10분 동안 받아만 보고 10분 동안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일 적정 가격은 이것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 가격에 이제 체결을 하는 게 동시효과고요. 뭐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전 단일가 거래다 하면은 그 전날의 종가로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전날에 종가로 거래를 해야 되면은 나는 사고 싶어도 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거래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거래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사지는 예. 그리고 이제 장이 딱 열렸다. 그럼 경쟁으로 가거든요. 조금 이제 유리한 가격을 써낸 사람들이 훨씬 빨리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 방식으로 가고 이제 장이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동시효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일가 매매, 종가 그날 종가로 하는 매매 이렇게 시작하고 굉장히 좀 복잡. 사실 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장 중에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
공시가 떴어요. 갑자기 뭐 갑자기. 계약 체결했다. 네, 그러면은 장 마감하고 이제 사는 거죠. 실제로 장 마감하고도 그 장 마감 시장 안에서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다음날 아침에 장이 열릴 때 또 우리가 흔히 갭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장후 거래에서 일단 난 좋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근데 어쨌든 장후 거래도 네. 끝나잖아요. 네.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이제 쿨타임을 갖고 생각을 하니까 아, 전문 용어 나오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까지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거래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친절한 주식책 주린이 분들은 그냥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시는 예, 걸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이 주식이 건강하게 거래되고 있구나 예,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예, 호가창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 가격에 써내는 게 좋겠구나 이거 딱 판단하는 것도 제일 좋아서 저는 딱 그 시간에만 해요. 맞아요. ETF를 사도.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뭐 어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우리 아파트 살 때 네. 똑같아요. 그냥 부동산 가서 남의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청약을 하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남한테 이렇게 사면은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상장하는 종목이 있다. 그럼 청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청약을 할 때는 뭐 그 주관사라고 해서 얘네 상장을 도와주는 매니저 증권사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 증권사에다가 저는 이 주식 몇 주 사고 싶습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청을 하되 이제 그 증거금이라는 걸 걸어둬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신청하면 얘네들이 뭘 믿고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청약할 때 계약금 내듯이. 예, 그거랑 똑같이 네. 내가 청약한 그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 넣고 그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청약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요. 이제 뭐 청약이 끝났고 경쟁률이 얼마 나왔고 이 경쟁률에 따르면은 네가 몇 주를 신청을 했는데 몇 주를 받을 수 있다고 딱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50%를 뭐 이렇게 냈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덜한 주식을 제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알아서 환불을 해줘요. 예, 예. 그냥 아파트 신규 분양이랑 예, 똑같네. 예, 똑같아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거금도 어떻게 보면 청약저축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이게 또 그 사이에 약간 또 이제 청약의 제도가 좀 바뀌어져갖고 그래요? 예. 저희가 책을 썼을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네. 너무 이 과열됐죠. 공모주에 대한 네.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부터는 이제 균등 배정이라는 제도가 생겨갖고 예전에는 청약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갔어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예, 뭐 10억 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유리하고 뭐 10만 원 넣었으면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뭐 많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돈 네. 많은 사람들만 너무 유리하다. 이래갖고 조금 넣어도 한 주씩은 주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추첨을 한다고. 추첨까지. 예, 다 줄 수가 없어하고 공평히 한 주씩 줄 분량을 이미 넘어서 갖고. 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모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게 이게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가 너무 붐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오른다 이런 것도 많은데 네.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막 인기 있는 그런 데 말고는 네. 첫날 상장 첫날 꼬꾸라지고 이런 주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가 상장을 하기 전에 다 이제 금융감독원, 다트나 이런 데에다가 자기 네. 이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걸 내요. 아, 우리 회사 이런 회사고 돈 얼만큼 뭐 벌고 있고 너네가 투자하면 좋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한 게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좀 주의를 하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걸 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걸 보고 이런 거는 좀 위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 전에 청약을 먼저 해요. 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이 경쟁률이 높았는지를 보는 것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좀 가늠이 되거든요. 만약에 기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주식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게 봤다는 것은 네. 시장성이 있다고 네. 판단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열기가 굉장히 높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공모주를 받으면은 몇 달 동안은 안 팔 때니까 우리한테 좀 물량을 더 줘라고 얘기하는 게 의무 보유 확약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그 의무 보유 확약을 전체 물량에서 어느 정도 걸고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죠. 왜냐면 의무 보유 확약이 거의 없어 라고 하면 당일날 그 물량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받자마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의무 보유 확약을 뭐 한 60%는 우리 한 적어도 3개월은 안 팔게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네.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하네요. 예. 저희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저희가 이제 주식 방송이나 기사 이런 거 보면 기관 매도로 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 매매가 막 활성화돼.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기관, 외국인, 개인은 알 것 같아요. 개인은 이제 우리 같은 네. 저희 같은 투자자 주로 이제 K 증권사 맞죠? 근데 이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관 투자자, 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기관이 다 다르고 외국인도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기관 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국민연금 네. 뭐 이런 것도 기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증권사도 될 수 있죠. 네. 증권사도 이제 증권사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 돈도 굴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 안에서 굴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증권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데는 이제 고객의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뭐 네. 이런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뭐 눈여겨보는 주체가 있다면 아무래도 국민연금이겠죠. 너무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그 전 세계 연기금에서 3위예요, 덩치로. 그렇게 세계- 커요? 예, 세계에서 3위여서 뭐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세계에 나가면은 막 레드카펫 깔린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요? 예, 그럼- 엄청 큰 손이셔갖고. 그럼 그분들이 이게 주식으로 굴리는 돈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연기금으로 3위. 그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연금 테슬라 투자를 그렇게 잘했다고 요즘에 그렇게 기사를 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잭팟을 터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맡긴 돈을 그 금액에 맞게 이제 돌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약간 추세를 갖고 그 거래를 하는 특성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안에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뮤추얼 펀드라고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영미계에 약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펀드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드는 게 뮤추얼 펀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많은데, 근데 이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헤지펀드, 그 정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헤지펀드도 있고, 여러 투자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영미권 뮤추얼 펀드. 왜냐면 이분들도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 좀 쌀 때 사갖고 진득하게 기다린 다음에 좀 오르면 팔고, 그래서 이분들의 매매에는 조금 추세가 있다. 그렇게 봐서 좀. 그리고 또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 외국인들 다 묶어놓으면. 크네요. 네. 몸뚱이가 크니까 한 번 팔기 시작하면은 뭐 이제 미치는 영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우리가 조금 신경 쓰는 게 뭐 덩치도 크고 한번 사고 팔기 시작하면 꾸준히 파는 그런 습성도 있어갖고. 프로그램 매매는 뭐죠? 제가 그 이해가 안 돼요. 프로그램 매매는 알고리즘 같은 걸로 뭔가 걸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에 사기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여 있다거나. 그러면 그걸 세팅을 하는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얼마에 사기로 하면은 걔네들은 일단 굴리는 돈이 좀 많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통째로 그 몇 종목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사고 팔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기계가 하는 거지만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수계 읽다 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금리라는 걸 또 연합준비제도, 연준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연준과 주가의 관계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맨날 나오는 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뭐 주가가 떨어진다느니 뭐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은 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왜 주가가 올랐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돈을 진짜 잘 벌 거야.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국채를 사면 너무나도 안전하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오르면 너무 안전한 이 국채를 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리스크를 지고 굳이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살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가 오르면은 그만큼 기대를 받고 올라간 주식부터 네.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기준금리 얘기가 아니고 네. 시장금리 얘기예요.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국채 금리부터 시장 금리부터 오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나중에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연준 페드에서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 같아. 금리를 올려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이거 성장주 뭐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위기감이 들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전 세계가 연준의 파월의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줄락줄락하니까. 뭐 그러나 하나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뭔가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닌데 올해 좀 추가됐다든지. 뭐 평소에 이런. 하는 말이 아닌데 이 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구나. 옛날에 임금님 본 듯한.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막상 주식 방송들이나 뭐 주식 유튜브 보고 있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을 때 막 검색하기도 애매하고 물어보기도 애매한 것들은 책 속에 웬만한 거는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전 정말 이 책 보시면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는 것들도 많지만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한 번 더 앞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책.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 기본서처럼 한 번은 볼만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네.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진짜 벌써 시간 벌써 이렇게 가는데 네. 우리 기자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이렇게 또 나와 주셔가지고 네. 왠지 자주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린이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주식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약간 기초에서 돌아가서 백투 베이직 하셔갖고 네. 주식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사라고 해서 덜컥 사지 마세요. 정말요. 진짜 그분들도 하이에나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마감해서 놀라셨죠?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